자, 안녕하세요. 사전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세 문제. 네, 지금 바로 시험 전일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문제, 세 문제를 계속 그 문장 내용을 바꿔서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요. 그 문장마다 다릅니다. 특징이. 그 추측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5번 정도는 반복 그 비슷한 문제 반복해서 5번 정도는 연습을 해 보셔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보면 뭐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또 문제가 싹 바뀌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주제라든가 이런 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형식이지만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해결하시라고 제가 그 시험 전에 제가 한 5번 정도를 계속, 오늘은 그 같은 문제 3번째니까요. 2번을 더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요. 제목 고르기, 제목 고르기, 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중심 내용 고르기. 어려운 문제, 그렇잖아요. 뭐,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 않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죠? 이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세 문제 중에 이 마지막 문제는 이 주관식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아서 뭐 제가 제 마음대로 추측을 하지만은요. 아무래도 이 주관식이 되지 않을까? 요 주관식이. 왜냐하면 여기 이 제목 고르는 거랑 중심 내용 고르는 거는 1, 2, 3, 4 중에서 선택, 도저히 모를 때는 하나 선택하면 되지만 이 주관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을 생각해 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어렵다고. 이 주관식 문제가 그 사전평가 전체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아래 글의 제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웃집 새 자동차를 보면 자기도 비싼 자동차를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경쟁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경쟁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 사람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제목으로 맞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제목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자주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험 전에 이런 문제를 5번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경쟁이라는 말이에요. 자주 나오는 단어는, 자, 경쟁 1번, 자, 경쟁 2번, 또 여기 경쟁, 그렇죠? 또 경쟁 4번, 경쟁, 그렇죠?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경쟁. 자, 4번이면 여기에는 다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생기는 이유,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 지나친 경쟁의 문제점,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뭐랄까, 많이 나오는 거를 찾는다면은 두 번째는 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문장에 그, 뭐죠? 결론. 이 문장에서 말하는 그 결론이 그 마지막 두 줄에 나타납니다. 보통. 자, 이 마지막 두 줄에 나타나는데요. 자, 그 어떻게 그게 또 그런 공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경쟁이 생기는 이유. 만약에 이유라는 게 나오면요. 이런 게 나와요. 기 때문이다라는 게 나와요. 이런. 기 때문이다가 그 경쟁이. 그러면 이게 정답일까요? 이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여기가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기 때문이다인데요. 경쟁이 생기는 이유.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이유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원인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원인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새 자동차를 보면 자기도 비싼 자동차를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경쟁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적 반대말은 뭡니까? 자, 여기서 하나 잡혔어요. 부정적 반대말은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지만 뒤에 긍정적인 말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사람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은 여기서 부정적이다. 아니야. 그렇지만 그럼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 이거 하나 또 딱 걸렸네요. 네.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럼 1번하고 2번을 비교하겠습니다. 지나친 경쟁의 문제점. 그럼 여기서 경쟁의 문제점이면 뭐 피해를 하고 뭐 나쁜 문제가 생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누가 다치고 뭐 속상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아니에요. 분명히.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하고 친하지 말고 근데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경쟁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부러운 마음 한 개, 비싼 자동차 산 거 한 개. 자, 그럼 그거하고 이 1번, 2번을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자, 부정적 반대말은 긍정적.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요. 지금 이 1번을 고를 확률이 높아요. 네, 1번을. 그러니까 이 두 문제를 비교하세요. 네, 이런 하지만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접속 부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자, 바로 이거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에. 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 책상을 치거나 발로 물건을 찾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공격성을 가지게 되어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기 때문이다가 나왔습니다. 이거 적절했네요. 기 때문이다가 나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 내용으로 맞는 것은, 네, 그렇죠. 중심 내용으로 맞는 것은, 사람들은 책상을 치는 행동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책상을 치는 행동이 습관이 되면 성격이 공격적으로 바뀐다. 3번.
책상을 치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여기를 한 번 읽고 여기를 또 한 번만 읽었을 때 딱 봤을 때 이거는 다시 안 읽어도 이상하다는 게 와서 이 스트레스 이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지만 또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랬지만은요, 결론이 보통 이제 이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결론은 항상 이 아래쪽에, 여기도 그랬지만은 이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책상을 치는 행동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하면서 남을 무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겁주고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없어요. 공격성을 가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뭐예요? 습관이 돼요. 이런 뜻이잖아요. 습관이 된다는 뜻이지 공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류. 이럴 때는요, 1번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책상을 치는 행동이 습관이 되면 성격이 공격적으로 바뀐다.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 이런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공격성을 지니게 돼요. 습관이 돼요. 그렇죠? 정답이 2번이 거의 확실한데요. 공격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말하고 2번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책상을 치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보면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야. 좋지 않다.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4번. 다른 사람 앞에서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그냥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의, 예절 그런 거에 되는 게 없어요. 이 문장에서.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야 돼요. 치는 행동으로 남을 겁준다. 막 하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기 아래,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하지만 뒤에, 여기 부정적 반대말이 이 뒤 문장에서 나왔고요. 여기도 이 정답이, 여기, 자신도 모르게는 습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이 마지막 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요, 또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화가 날 때, 여기, 을 때가 자꾸 나오는데요. 또 이 주관식에서도, 여기 무슨 때, 여기 나와요. 무슨 때, 여기도, 때, 예. 그런 문법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이것도 이 25번을 풀면서 이 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 네,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거 현대인의 질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7과. 네. 네, 이것도 화가 날 때 이것도 현대인의 질병 관련된 문제고요.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우유가 위를 보호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을 때, 예? 여기 을 때, 우유를 마시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우유가 위 속에 들어가면 우유에 있는 영양소를 소화시키기 위해 위는 소화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든다.
그러므로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먹은 후에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 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 접속 부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나는 뭐예요? 이 앞쪽 문장하고 뒷 문장은 서로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하지만이 나오면서 정답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런, 저런, 그런, 네. 자, 이런 게 나오면서 뒤에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러나가 나오면서 자, 여기서도 이제 정답이 나올 겁니다. 뒤에서. 그러면 그러나의 반대 말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유추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가 말하는 게 뭘 그러나인가 볼게요.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우유가 위를 보호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무엇 할 때, 을 때 우유를 마시곤 한다. 언제 마시는 거예요? 을 때인데 언제? 그럼 언제? 예? 예? 언제?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떤 행위나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어느 시간에, 언제 그런 거예요. 어떤 행위하는 시간에.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우유가 위 속에 들어가면 우유에 있는 영양소를 소화시키기 위해 위는 소화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든다. 그러므로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먹은 후에 여기 지금 정답이 나왔네요. 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반복해서 하시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도 여기 마지막 줄에서 나왔고, 여기도 마지막 줄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지막 줄에서. 그럼 여기 마지막 줄에 어디에 그 문제가 나왔냐면요. 음식을 먹은 후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게, 그러면 음식을 먹은 후에 때 안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우유를 마시곤 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서 왜냐면, 반대되는 거. 우유를 마시곤 한다.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위가 좋지 않은 사람 음식을 먹은 후에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이제 여기다 숨겨놨는데요. 자, 정답 여기로 가고. 자, 보세요. 빈속일 때 우유를 마시곤 한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우유를 마시곤 한다. 식사 전일 때 우유를 마시곤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정답이 이제 이건데요. 정답이 이건데, 빈속이 뭐야? 위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마시곤 한다. 우유를.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상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빈속일 때 반대말은 음식을 먹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빈속 반대말은 음식을 먹은 후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말이 그렇죠? 먹은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빈속 반대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 반대말 음식을 먹은 후에 식사 전일 때, 일 때, 그렇죠? 을 때, 일 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뭐야? 곤하다. 이 곤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마시곤 하다 볼게요. 반복하는 일이에요. 계속되는 일이면 비정기적이하며 아주 가까운 일, 미래의 일은 쓰지 않는다. 김 선생님은 주말이 되면 학생들과 등산을 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근데 가까운 일은 안 돼요. 나는 오늘도 물을 마시곤 한다. 이건 안 돼요. 가까운 건 안 돼. 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곤 한다.
그런 건 안 돼요. 마이크로 물건을 사지 않아도 가끔 백화점에 가곤 해요. 이런 거 반복하는 일.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문제는요, 한 5번 정도는 계속 이 다른 문장으로 비슷한 교재랑 관련된 걸 계속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정답은 잘 모르겠으면 이 아래쪽에 있다. 이 아래쪽에 여기 보면 다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정답 나오기 전에는 하지만 이런 여기도 그러나 자 이런 거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이런 문제를 2번만 더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